안녕하세요. 오늘은 RC 공부법, 그 중에서도 500점, 600점, 700점대 분들을 위한 RC 공부법을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먼저 공부법을 설명하기 전에 세 가지 정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습을 하실 때도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서 푸셔야 되고요. 리딩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대 상상해서 자기 느낌대로 풀면 안 됩니다. 모든 영어 시험, 그 중에서도 독해 같은 경우에는 100% 지문에 정답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으니까, 들어본 거 같으니까 고르셨다면은 맞았더라도 틀린 것처럼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절대 스킬에 의존하지 않는다입니다. 스킬을 찾아볼 시간에 단어 하나를 더 외우는 게 어휘 시험인 토익에 더 도움이 되겠죠. 먼저 파트 5는 푸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어휘 문제가 있고 문법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A, B, C, D가 다 비슷하게 생긴 경우에는 우리는 문법 문제라고 하고요. 이렇게 A, B, C, D가 완전히 다른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어휘 문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왜 구분 짓냐면은 파트 5는 10분 안에 빠르게 풀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어휘 문제들 있죠. 어휘 문제들을 봤는데 내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문법 문제들 있죠. 이런 문법 문제는 우리가 뜻을 몰라도 도전해볼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는 관사죠. 더 뒤에는 명사가 와야 돼요. 관사 뒤에는. 그러면은 ly로 끝나는 거 안 되고 ed로 끝나는 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A, B 중에 둘 중 하나를 찍어 주시면 됩니다. 운이 좋을 때는 딱 하나만 남아요. 이렇게 세 개가 없어져서. 그래서 그걸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이렇게 문법 문제는 도전을 할 거고요. 어휘 문제는 바로 찍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틀렸을 때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하냐? 파트 5는 다시 한번 풀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몰라서 틀렸지 다시 본다고 맞출 문제였으면 이미 맞췄거든요. 그래서 바로 답지로 넘어가 주시는데요. 어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외워주셔야겠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를 보시고 이해가 됐으면은 좋아요. 근데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설지를 보니까 수동태와 능동태에 대한 문제인데 수동태랑 능동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문법 책에 가셔서 이 파트를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해커스 파랑이처럼 어렵고 디테일한 책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다루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부분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800점 아래시라면은 아직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 이것만 보면 되겠다, 이렇게 분간하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토익 입문서라든지 해커스 입문서처럼 완전 핵심적인 문법 내용만 다루는 책들 있죠. 꼭 알아야 되는 부분, 그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문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부분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푸시고 다시 틀린 문제 한 번만 더 봐주시면 됩니다. 파트 6. 사실 파트 6와 7은 어휘빨이죠. 다른 거 안 하시고 사실 단어만 많이 외우셔도 저는 800점대까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한번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파트 7과 다르게 문제를 먼저 볼 필요는 없어요. 6는. 대신 6는 전체적인 흐름과 그리고 빈칸 앞뒤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빈칸 앞뒤를 봐도 답이 안 나온다, 조금 더 멀리 봐주셔야겠지만 어쨌든 파트 6를 푸실 때 딱 하나만 신경 써 주시면 돼요. 바로 문제를 풀 때 근거를 찾는 연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제를 풀려면 이 문장을 읽어야겠죠.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은 첫 2년 동안은 운영이 꽤나 땡땡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처음엔 당연히 어려웠겠지 라고 하고 이 C를 골라주시는 게 아니라 근거를 찾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측 가능하더라도. 그래서 근거를 찾는다고 한다면은 뒤에 이 문장이 되겠죠. 우리는 처음에는 잘 하지 못했다. 이 문장 때문에 C를 골라주셔야 돼요. 쉽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근거를 찾고요. 131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132번도 결과와 원인이 있으니까 because를 넣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절대 이거 같으니까 이거겠지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은 사실 간단해요. 앞과 뒤 문장을 보고 흐름을 파악해서 적절한 단어를 넣는 파트죠. 만약에 틀리셨다고 한다면은 한 번 더 풀어보세요. 그리고 또 틀렸다 라고 한다면은 답지를 보시면서 어휘부터 완벽하게 파악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 모든 어휘 정리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해설지에 이 근거 문장을 알려줘요. 이 문장 때문에 답이 이거다. 이 문장 어휘라도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독해를 한번 해보시고 내가 단어를 아는데도 독해가 안 된다라면은 문법 공부,
영어의 기초 구문 공부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단어만 알면 사실 파트 6와 7은 다 푸실 수 있습니다. 단어와 시간이 문제지 여러분들이 전략, 스킬을 몰라서 틀리는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134, 가끔 문법 문제 나오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답을 보시고요. 플랜 다음에는 투부정사를 쓴다 라고 해서 D 고르면 되는데 내가 투부정사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 입문서의 투부정사 파트를 공부하시면 되겠죠. 파트 7 바로 가보겠습니다. 파트 7은 조금 달라요. 바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이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과 문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지문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원증 신청서죠. 사원증 신청서고 이분이 왜 이 신청서를 작성하는가 이유에 대해서 묻는구나 라고 캐치를 하시고요. ABCD를 파악하셔야 돼요. 파악하실 때 키워드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의 신용카드에 청구된 금액을 승인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2번 회사의 새로운 부서에 할당받기 위해서 새로운 부서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C 서류 갱신을 신청하기 위해서 뭘 다시 신청하나 보다 알고 있으면 되고 잃어버린 물건을 신고하기 위해서 잃어버렸나 보다 라고 이 키워드만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키워드가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동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명사가 다 똑같은 문제라면은 이 앞부분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키워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이 단어가 중요하구나 라는 감각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개만 인지하시고 문제를 읽어봤을 때 반드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원증 신청서죠. 그리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거 만료가 되어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C가 되겠죠. 서류 갱신을 위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근거 꼭 표시를 해주세요. 틀렸을 때도 이 근거부터 먼저 찾는 연습을 하시고 답지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나오는 어휘는 반드시 외워주세요. 우리가 지문에 있는 단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 있는 단어는 모를 경우에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어휘부터 마스터를 해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드리면은 이 진한 글씨와 문제 그리고 문제 ABCD의 키워드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틀렸을 경우에는 근거 문장부터 보고요. 그리고 문제 어휘와 그 근거 문장 어휘를 파악하시고 외우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전체 지문의 어휘까지 봐주세요. 그래서 파트 6, 7 전략이란 것도 없죠. 물론 파트 7에 이런 문제들 있죠.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거 이런 거는 이 dit이요. it이라든지 this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것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앞 문장에서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찾아서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려는 것도 결국에 어휘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막 쓰기보다도 근거 찾는 연습이랑 그리고 어휘 무조건 단어입니다. 토익은 단어 많이 외워주세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RC 푸는 방법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사실 말이 길었지만 핵심은 시간 분배와 그리고 단어입니다. 단어만 알면은 무조건 800점대까지는 가능해요. 그 이상을 원하신다면은 900점부터는 함정 문제들 파악해야 되고요. 사소한 디테일들, 문법도 알아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800점대까지만 맞으면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기본적인 문법, 조동사, 가정법,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 알고 계신다면은 단어만 외우시면 됩니다. 정말로.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